뻥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집을 어떻게 마련하냐, 집값 왜 이렇게 많이 오르냐 이런 건데 어차피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부터 먼저 해주실까요? 아, 네, 저는 이투데이 박종화 기자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네, 먼저 이제 이사 대책을 5글자로 표현하자면 아직은 뻥카? 이게 정부 약속대로만 되면은 되게 좋겠지만 네. 70% 이상이 이제 민간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그 사이에 정권도 바뀔 수 있고 너무 불확실성이 많은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뻥카다. 네, 박종화 기자님에게 집이란 욕망의 대상? 희망의 대상. 제 월급 올라가는 속도보다 집값 오르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네, 부동산으로 삼행시 한번 해볼게요. 부, 부자 되고 싶다. 동. 못하겠다. 그럼 바로 이제 인터뷰로 들어갈게요. 기자님께서도 이제 이사 대책에 대해서 기사를 쓰셨잖아요. 네, 혹시 어떤 내용으로 그런 기사를 작성하셨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이제 이사 대책에서는 현금 청산이 가장 중요한 투기 방지책이기 때문에 이제 그에 대한 이제 사람들 반응을 많이 이제 취재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현금 청산이란 게 네. 좀 어려워서 어떤 뜻인지 설명해 주세요. 개발하기로 한 땅에 사람들이 이제 몰려가서 이제 투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원래는 이제 개발이 들어가면은 이제 개발된 후에 이제 지어질 아파트 입주권을 주는데요. 2월 4일 이후에 산 부동산에 대해서는 입주권을 주지 않고 그 부동산 가치만큼 평가를 해서 돈을 주고 내보내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근데 이게 현금 청산이라는 게 보통 시세의 10%에서 한 30% 낮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게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는 거래를 막는 정책 아니냐 이런 반발이 있습니다. 저희가 구독자들 청년들이 많아서 네. 사실 좀 막연해요. 청년들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이거 되게 함부로 말하면 욕먹을 것 같은데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은 이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는 저가 주택부터 시작해서 좀 키워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좀 이제 급여가 좀 적거나 이런 분들은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이제 올해부터 이제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시작되고요. 그 사전 청약된 물량이 2026년, 27년쯤에는 이제 입주를 시작할 거기 때문에 청약을 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청약이 사실 좀 현실성이 있을까요? 이제 물론 하늘의 별따기이긴 한데요. 네.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사 대책에서 이제 청약 제도가 개편이 돼서 바늘구멍이 조금은 넓어졌습니다. 청약 제도를 개편하면서 이제 공공분양 주택이라고 공기업에서 이제 지어서 이제 분양하는 주택이 있습니다. 전체 분양 물량의 30%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로 공급하게 하고 이제 또 그 중에 절반은 이제 추첨제로 이제 공급을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30%의 절반, 15%는 이제 추첨제로 공급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점이 낮은 청년층도 이제 도전해 볼 만한 여지가 조금은 생겼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사 대책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그럼 이번 이사 대책의 핵심은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핵심은 이제 도심 고밀 개발과 이제 공공택지 공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심 고밀 개발이라고 하면은 공기업이 주도해서 이제 높이 이제 올리는 그런 방식이고요. 이제 또 재개발 재건축 지역 같은 경우에도 공기업이 이제 참여를 하면은 규제를 완화해서 좀 더 많은 집을 지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광명이라든지 시흥, 뭐 지방에서도 도심 인근에 이제 새로운 택지를 조성을 해서 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번 이사 대책에서 그나마 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방안이 있을지, 그리고 반대로 좀 이거는 문제가 될 것 같다 이런 방안이 있을지. 그나마 효과를 볼 수 있는 거는 좀 신규 택지 공급 같고요. 대규모 토지를 국가가 수용을 해서 조성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이제 결국에 마무리될 수 있는 방식인데요. 반대로 이제 도심 고밀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공공주도 이제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 주택 소유주들이라든지 토지주들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의가 안 되면은 뻥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이제 현금 청산이라는 함정이 있기 때문에 쉽게 동의를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쪽 3기 신도시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볼 텐데요. 네.
좀 상기 신도시 이제 추가 지역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네. 사실 이게 집값 안정에 또 효과가 있을지. 물론 이제 집이 많이 공급이 되면은 집값 안정에는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2기 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면서 집값이 엄청 많이 떨어졌어요. 그때는 심지어 이제 금융위기랑 맞물려서 집값이 너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신도시 조성을 중단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단기적으로 보면은 그 완성이 언제 될지 알 수 없거든요. 2기 신도시 중에 양주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정부 때 발표가 됐는데 지금 이제 분양을 하는 곳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속도에 문제가 있고요. 이게 또 청약 자격을 얻으려면은 해당 지역에 이제 거주를 해야 됩니다. 또 그만큼 전세 수요가 그 지역으로 생긴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세 값이 또 오를 수 있고 이제 또 전세 값이 오르다 보면 매매 가격도 같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3기 신도시 예정 지역의 전세값과 매매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대책으로 지금 좀 어떻게 보면 과열된 부동산 시장이 좀 네. 진정될 것이라고 혹시 보시나요? 아직 좀 그렇게 판단하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림이 나온 거고요. 아직은 뭐 지구 지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안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반에 발표한 3기 신도시도 신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보상 절차도 끝나지 않았고요. 대책이 효과를 내려면 실제로 사람들이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아직 그러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좀 기다리면은 집을 얻을 수 있겠지라는 좀 안정감을 주는 효과? 이 정도는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동산 가격을 실제로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부족한 집을 일단 확충을 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보상도 이제 서두르고 필요하다면 이제 규제 완화, 예를 들어 용적률 완화라든지 아니면 이제 재건축 부담금 완화라든지 이런 거를 좀 결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올 6월부터 이제 종부세나 양도세가 강화가 되는데, 근데 다주택자 분들을 보시면은 실제로 이제 집을 내놓고 싶어도 양도세가 너무 세서 세금 부담 때문에 집을 선뜻 팔지 못하는 분도 계신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양도세 부담을 이제 조금 절감해서 이제 집을 이제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네. 이제 사실 이런 의문도 있어요. 정권이 바뀌면 이 정책이 갈아엎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사실상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야당에서도 이제 부동산 문제 해결을 제일 과제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조성하고 있는 이제 3기 신도시라든지 신규 택지도 백지하면은 이제 부동산 가격을 잡기가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야당도 그런 부담을 감수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이제 다만 변수를 보면은 이제 좀 경기 문제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3기 신도시가 얼만큼 완성될 수 있는지는 이런 전반적인 경기 흐름과 맞물려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집을 사야 될까요? 아니면 말아야 될까요? 실수요자는 마련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만 연끌까지 해서는 이제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어요. 일부에서는 이제 너무 많이 거품을 꼈다 이런 주장도 있고 자기 상환 능력을 이제 넘어서 빚을 끌어다가 이제 집을 사게 되면은 자칫 이제 집값이 조금이라도 조정되면은 또 지나친 부담을 안게 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 했고요.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